안녕하세요. 이름 대면 다들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3살짜리 딸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남편 전에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도 전 남편과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께 말하고자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병이나 밤마다 잠도 못 들고 계속 분해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 예쁜 딸도 얻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됐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전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쯤 제가 막 회사에 취업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간간히 편의점 알바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자취하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바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거나 잠이 계속 올 때면 편의점에 들러서 커피 음료나 간단히 끼니를 때울 빵 같은 걸 많이 사 먹었죠. 남편은 아침 타임 알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고 볼 때마다 늘 카운터에서 책을 펴고 공부 중이길래 얼굴을 익혔을 때쯤엔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2개씩 사서 하나는 남편에게 주며 열심히 하라고 건네주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열심히 하던 때가 생각나서 괜히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뭘 주면은 남편은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러다가 말도 자주 붙이게 되었죠. 저랑 동갑이란 것도 그때 알게 되고 동갑인 걸 아니까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피어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공부하느라 꾸미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랬지 객관적으로 뜯어보면 꽤 잘생겼거든요. 남편도 고시 공부를 독학하느라 주변의 여자라고는 저밖에 없었고 저도 회사 생활로 바빠 이성으로 볼만한 남자는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전날 있었던 회식 때문에 누가 봐도 숙취에 쩔어 있는 상태로 편의점에 들리니까 남편이 괜찮냐고 어제 과음한 거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술도 많이 못 마시는 것 같은데 걱정된다고 혹시 앞으로 회식이나 야근해서 집 늦게 들어가는 날 자기한테 연락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군요. 걱정되니까 자기가 집까지 데려다 주고 싶다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고백 아닌 고백으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고 집안 어른들의 걱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때까지도 공시 준비 중이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너무 빠져 있었던 나머지 시험은 결혼하고부터도 안 될 거 없지 않나 싶었죠. 제가 아는 언니의 남편분도 결혼하고 1년 후에 7급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지금 둘이 문제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저희 부부도 그러면 된다고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했던 거였죠. 솔직히 결혼해서 가족이 생기면 책임감 때문에라도 남편이 더 열심히 시험 공부에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어느새 시험 공부도 내팽겨치고 거의 전업주부가 다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제 수입이 평균 이상이고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매달 주는 생활비에 남는 거랑 자기가 모아둔 돈을 좀 더 보태서 주식 투자도 깔짝이는 것 같던데 딱히 이렇다 할 수입이 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죠. 그래도 남편 성격상 사치나 그런 게 심하지도 않고 저도 절약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 월급만으로 신혼부부 둘이서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회사 나가서 돈 벌어오면 남편이 청소하고 밥 차리고 집안일 해줘서 편했던 것도 있었어요.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여기 사연에 나오는 다른 집 시부모님도 다들 그렇듯 조금 막혀 있으신 분들이라 네가 기가 너무 세서 자기 아들이 뜻도 못 펼치고 집에만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아들 출세길을 막고 있다 하면서 남편이 전업주부로 사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주변에서도 아직 남자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가끔 남편이 자존심 안 상해하냐 하는데 다행히 남편은 적성에 맞는지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공무원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그걸 더 싫어할 것 같았죠.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데다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어서 저도 그냥 냅뒀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부장님이 제게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고 같이 술이나 마시자고 하셨는데 2차로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저희 집으로 모셨던 적이 있어요. 부장님은 40대 중반에 골든 있으셨어요. 보통 회사에서 여자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 때문에 중간에 경력 단절돼서 그 나이에 부장까지 가기 힘든데 부장님은 능력도 좋으시고 성격도 권위적이지 않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상사였습니다. 저도 보통 부부와 다르게 남편이 내조해준 덕에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부장님도 저보고 자기 예전 모습 보는 것 같다며 저를 총애하셨죠. 이미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신 부장님과 함께 집으로 가니까 미리 연락받아둔 남편이 나름대로 상을 차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남편을 보고 제게 말하더군요. 최 대리 능력 좋은데? 남편분이 참 멋있게 생기셨네. 둘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야, 보기 좋네. 잘 어울려. 부장님 칭찬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남편에게 눈짓으로 부장님이 취해서 그렇다며 먼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남편이랑도 함께 마시자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부장님, 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장님이 그날은 신세 져서 고마웠다고 선물이라며 비싼 식기 세트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그날 일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부쩍 부장님과 둘이서 술자리를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요. 남편이 불편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남편도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건지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저와 부장님 사이에서 술잔을 같이 기울이고 있었죠. 하루는 남편에게 불편하지 않냐고 부장님께 따로 말해서 앞으로는 집 말고 술집 가자고 할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보니까 당신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 인상도 좋으신 분 같고 당신도 부장님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 회사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나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남편의 배려심 넘치는 대답에 제 커리어를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부부의 연이 더 끈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장님도 여전히 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가 직원으로 생각하셔서 일은 많아진 대신 입사 동기들에 비해 승진도 빠르고 보너스도 많이 받게 되었죠. 잔업 때문에 회사에 오래 남아서 처리하고 늦게 집에 가는 날이 많아지니 남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들어가기 전에 떡볶이나 치킨처럼 야식으로 먹을 만한 것들을 꼭 손에 들고 퇴근해서 남편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나름 저희 부부만의 재미였죠. 그러던 차에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해외 입점 프로젝트를 저희 부서가 도맡게 되었어요. 해외 입점을 총괄하는 일이다 보니 출장도 잦았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몰래 부르더니 이번 건 잘만 성공시키면 시간 지나 앞으로 자기 이어서 부장 자리나 임원에도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기회 다시는 없을 거라고 저보고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근 1, 2년간은 해외에 나갈 일이 자주 생길 거라 아직 신혼부부인 최 팀장한테 맡기는 게 좀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부서에 최 팀장만큼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괜찮겠어? 부장님의 제안은 솔깃했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런 문제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상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잘 되는 일이라면 난 말릴 생각 없어. 당신 원래도 일 욕심 많은 거 알고 결혼한 거고 방금 말한 출장도 가고 싶어 하는 거 다 티나. 난 걱정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잖아. 남편의 무조건적인 응원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총괄 책임자로 가는 거라 제가 신경 쓰고 결정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넘게도 출장지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절 믿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이 많이 그립기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남편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쇼핑하면서 선물할 생각에 혼자 뿌듯해하기도 했었죠. 이런저런 시행착오 때문에 해외 입점을 완수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무사히 성공시키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귀국하던 날 남편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동안 못 본 서러움을 다 풀었죠. 부장님도 이번 프로젝트 성과에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앞으로 다른 중요한 건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저한테 일을 많이 맡기긴 하지만 다 제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군요. 보통 사원들은 부장이나 임원까지도 못 가고 30 후반쯤에 다 칼같이 잘리는 거 알지? 괜히 38선이라고 말 나오는 게 아니야. 최 팀장은 꼭 오래오래 남아서 얼굴 계속 보고 싶어서 그래. 부장님이 제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저도 계속 일에만 파묻혀 살았습니다. 다녀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대기업이 참 피 터지는 경쟁 끝에 입사해도 그 안에서 또 경쟁해야 하고 돈을 많이 주는 대신 그만큼 살인적인 업무량을 재량껏 감당해야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던 건지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제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기더라고요. 어느 날 또 야근하고 퇴근하니 남편이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우리 이제 결혼한 지 시간도 좀 됐고 우리 부모님도 손주 재촉하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동안 당신 일이 바빠 보여서 좀 여유 생기면 그때 얘기 꺼내야지 했는데 당신 일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잖아. 그동안 남편이 먼저 아이에 관해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던 터라 저는 바보같이 이대로도 전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 욕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도 저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이 얘기는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솔직히 전 지금 제 커리어에 충실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은 썩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조금 난감한 얼굴이었는데 남편이 그걸 본 건지 혹시 처음부터 애 가질 생각은 없었던 거냐며 저보고 신경질 내더라고요. 당신 아무리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한 사람이 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 나도 내가 좋아서 지금 집안일만 하는 줄 알아? 거의 처음으로 부부 사이에 과격한 대화가 오가서 제가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만 여보, 진정해. 만약 지금 내가 임신해서 일 그만두게 되면 당장 우리 수입은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더 어이없어 하더군요. 벌어오면 또 얼마나 많이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거야 지금? 장인어른이 증여해 주신다던 빌라 건물도 있잖아. 그걸로 어떻게든 하면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남편은 무시했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기본적으로 600 가까이 법니다. 거기에 보너스 같은 거 합치면 더 되고요. 이만하면 여자가 벌어오는 수입치고는 되게 많은 거 아닌가요? 제 주변에서도 제 나이에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계신 빌라 건물은 전에 제게 증여해 주시겠다고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 어머니가 지병 때문에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아버지께 지원해달라고 떼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묘한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니 부장님이 바로 알아보고는 저를 부르시더군요. 최 팀장,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죽을 상이네. 한참 망설이다가 그래도 그동안 부장님과 쌓은 친목이 있어 부장님께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남편과 아이 문제로 제가 일에만 집중하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됐다고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으시던 부장님이 솔직히 제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제 생각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뭐 나야 최 팀장 직장 상사니까 유능한 부하 직원을 잃기 싫어서인 것도 맞지만 지금은 최 팀장한테 너무 중요한 시기고 지금만 잘 버티면 나중에 회사에 오래 남을 수 있는데 당장은 너무 이르다고 봐. 부장님 말씀을 듣고 제 자리로 돌아가 제가 원하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외의 답이 나오더군요. 일이 중요하긴 했지만
못지않게 남편과의 관계와 하나뿐인 가족도 제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날 퇴근하고 남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동안 너무 내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해. 당신이 했던 말 다시 생각해보니까 틀린 거 없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일보다는 가정에 좀 더 충실해야 할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진심 어린 사과에 남편은 얼굴에 화색을 띄우며 좋아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이렇게 다시 호전되는 듯 했죠. 기왕 아이 가질 결심을 하게 된 거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올케 언니가 근무하는 산부인과에 찾아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제가 그동안 워낙 일에만 파묻혀 사느라 야근이랑 회식이 잦아서 몸 상태 검사를 미리 받아볼 겸 병원을 찾았어요. 미리 말하면 남편에게 괜히 걱정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결과를 받아보기 전까진 숨기기로 했죠. 병원에서 접수하니 새언니가 먼저 온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기에 진료실 근처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 진료실에 환자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뒷모습도 그렇고 옷도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진료실로 들어가서 올케 언니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했죠. 제가 일찍 들어가서 그런가 언니는 책상 위에 방금 다녀간 환자의 진찰 기록을 파일에 넣어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손이 미끄러웠는지 서류 몇 장을 떨어뜨렸더라고요. 제 앞에도 서류가 떨어져서 몇 장 주었는데 자연스럽게 서류에 적힌 환자 성명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환자 성명란에 부장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까 나간 환자의 뒷모습이 부장님 모습과 겹쳐지면서 머리가 띵해졌어요. 언니에게 물어보니 방금 다녀간 환자인데 임신 14주 차였다며 그 사람이 너희 회사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검진을 받는 내내 부장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부장님은 독신이신데 임신을 하셨다니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뭐 결혼만 안 하셨다 뿐이지 애인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지만서도 부장님이 임신하신 거면 앞으로 일을 쉬시려나 그러면서 부서 업무는 또 어떻게 돌아가려나 부장님의 비밀을 의도치 않게 알게 되어 나름대로 심란했습니다. 검사를 마치니 언니 퇴근 시간이랑 겹쳐 올케 언니랑 번화가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늘 집 나가면서 늦을 거라고 미리 말해둬서 근처에서 올케 언니랑 쇼핑도 하고 오랜만에 외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 비 소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져 언니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 끝집이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로 들어가려는데 여자의 악받친 목소리가 온 건물에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온갖 쌍욕이 들리길래 어떤 예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는 데서 크게 욕을 하나 싶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목소리가 낯설지 않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하고 올케 언니를 잡아세워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좀 열어줘. 나 방금 임신인 거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어떡할 거야? 자꾸 이렇게 피하면 최 팀장한테 다 불어버릴 거야? 네, 맞아요. 부장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빼꼼 내밀고 복도를 살펴보니 부장님이 비를 쫄딱 맞은 채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더라고요. 조금 지나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지는 다 들리지 않았지만 대충 아내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 아이는 일단 지우는 걸로 하자. 뭐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남편 말을 가만히 듣던 부장이 돌연 아이를 낳아 키울 거라고 남편더러 저랑 이혼하래요. 제가 어쩔 줄 몰라 올케 언니를 쳐다보니 언니는 이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게 조용히 하라고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더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 서서히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부장님이 가진 아이 아빠가 제 남편인 것부터 제가 해외 출장으로 바빴을 당시 남편과 부장님이 저 몰래 자주 만나오고 있었다는 사실까지요. 누가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지 둘은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덕분에 동영상에 둘의 대화 내용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 대화를 듣다 못해 올케 언니에게 계속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겨달라고 부탁한 뒤 그쪽으로 다가가니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양 깜짝 놀라더군요. 남편은 말을 더듬으면서 언제 왔냐고 묻고 부장은 손톱을 까드득 씹으면서 불안한 티를 팍팍 내비쳤습니다. 여보, 부장님이 지나가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 빌릴 겸 잠시 들렀다가 가시는 거야. 당신은 늦게 온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남편에게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방금 얘기하는 거 다 들었으니까 되도 않는 거짓말로 속일 생각하지 마. 바람 폈단 사실만으로도 어이없는데 그 상대가 부장님? 그것도 애까지 만들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나 봐. 당신이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워져서. 그치만 출장 간 동안 잠깐이었어.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잠깐 즐기고 만 거야. 남편의 다급한 변명에 부장이 남편을 잔뜩 노려보더군요. 그 모든 상황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역겹더군요. 아니야, 됐어. 애도 가진 김에 둘이 그냥 같이 살아. 당신 계속 아기 원했잖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핀 사람 참아주고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정도로 대인배 못 되는 것 같네. 이혼하자 그냥. 그 길로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히 제 짐을 쌌습니다. 그때 식탁에 놓인 부장이 선물한 식기 세트가 보여서 분을 못 이기고 바닥에 전부 집어던져 개박살을 냈습니다. 짐을 들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사건 정황을 모두 아는 올케 언니가 부모님께 대신 설명해주고 아는 변호사 친구까지 소개해줘서 이혼 소송은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언니가 찍은 동영상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 제 승소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까지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자기는 부장이랑 살 마음 없다고 한 번만 없던 일로 치고 넘어가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들어줄 가치도 없어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더 웃긴 건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돈이 없으니까 부장이랑 재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노산이었는지 아니면 천벌을 받았는지 부장이 사산해버리고 그 여파로 부장은 일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돈도 아이도 없으니 전 남편과 부장 사이도 당연히 악화되었고요. 저는 그때쯤 다른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지금 만난 남편도 옮긴 회사에서 새로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 만난 남편과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첫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 상처가 깊은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아껴주는 모습에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후 결혼하고 결국 3살 먹은 딸까지 생겼네요. 지금은 저도 일과 가정 둘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